141일 밤 이야기 호미나자 전일야화는 1. 퇴계 연정과 해군성입니다. 20% 할인 가격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호미나자 교재를 구입하는 안내문이 맨 끝에 나옵니다. 호미나자는 지식 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퇴계 연정. 1. 유교적 법도에 충실했던 그에게 젊은 한 여인을 향한 애정, 한편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퇴계 이왕은 48세에 경치 좋은 단양군수로 부임했는데 그 고을 관기였던 18세 어린 두양을 만난다. 두양은 첫눈에 대나무처럼 올곧은 퇴계를 연모하게 되었고 퇴계도 부인과 아들을 잇따라 잃었던 터라 공허한 가슴에 두양이 들어왔다. 30년 세월을 뛰어넘는 사랑의 교감이고 반상의 신분을 뛰어넘는 로맨스다. 두양은 시와 서와 검은고에 능했고 특히 매화를 좋아했다. 그녀는 언제나 퇴계의 곁에서 검은고를 타며 퇴계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게 한 여인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시작한 지 꼭 9개월 만에 퇴계가 경상도 풍기군수로 전근 발령을 받는다. 두 사람 모두에게 대단한 충격이었고 관기를 못 데리고 다니는 당시의 규율 때문에 결국 두양을 두고 퇴계는 혼자 풍기로 떠나야만 했다. 떠나면서 꾸린 짐 속에는 두양이 준 수석 2개와 매화 화분 1개가 있었다. 떠나기 전날 밤에 마주 앉아 주고받았던 한시가 백미다. 사별 기탄성, 풀이하면 죽어 이별은 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생별 상측즉, 풀이하면 살아 이별은 슬프기 그지없네. 그리고 퇴계는 말을 이었다. 내일이면 떠난다. 기약이 없으니 두려울 뿐이다. 이 두양은 말없이 먹을 갈고 붓을 들었다. 그리고는 시 한 수를 썼다. 이별이 하도 서러워 잠들고 슬피 우는데 어느덧 술도 비워 없어지고 님마저 가는구나. 꽃지고 새우는 봄날을 어이할까 하노라. 이날 밤의 이별은 결국 너무나 긴 이별로 이어져 퇴계가 70세로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두 사람은 한 번도 다시 만난 적이 없었다. 퇴계가 부제야 공조판서, 예조판서로 승승장구하는데 아마도 두양은 누가 될까 하여 퇴계에 대한 두양의 배려였으리라. 퇴계와 이별한 후 두양은 관기를 그만두고 퇴계와 즐겨갔던 남한강 강가에 움막을 잇고 평생을 살았다. 이별 후 이들은 만나지 못하고 서로 서신만 주고받았다. 3. 다음은 퇴계가 두양에게 보낸 시다. 황건중간 대성현. 풀이하면 누렇게 바른 옛 책 속의 좋은 말씀을 보면서 허명일실 좌초연. 풀이하면 빈 방에 홀로 조용히 앉았는데 매창우견 춘소식. 풀이하면 매화 핀 창가에 봄소식을 다시 보니 막양요금 탄 저령. 풀이하면 그대도 검은고 마주 앉아 줄 끊겠다고 한탄 말라. 퇴계는 말년에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에서 조용하게 지내는데 한때는 병세가 유독해서 자신도 모르게 옷을 입은 채로 설사를 하게 되었다. 그 경황에서도 그는 시중 드는 사람에게 불결하니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매화 화분을 딴 방으로 옮기라고 하였다. 그 매화가 바로 두양이 준 것이어서 각별히 애지중지하였다. 명종과 선조 임금이 항상 퇴계에게 큰 벼슬을 내리면서 조정으로 나올 것을 간곡하게 청했지만 그는 끝내 벼슬을 사양하고 출세보다는 학문에 전력했던 군자였다. 그러나 시와 음악과
한 여인을 사랑했던 로맨티스트였고 또 달과 산과 강과 매화를 유달리 사랑했던 풍류객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그가 병이 깊어 누워있던 1570년 섣달 초 8의 날 제자들이 부축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창문으로는 눈부신 겨울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윗목에는 매화 화분 하나가 두세 송이 부푼 꽃망울을 매달고 있는데 저 매화에 물을 주어라. 이 말을 끝으로 선생은 미소 띤 표정으로 앉아서 이승을 하직에 했으니 이때 선생의 나이 70세이었다. 그날은 맑았는데 오후 5시쯤 갑자기 흰 구름이 집 위로 몰려들더니 눈이 한치 남짓 내렸고 조금 뒤 선생이 숨을 거두시자 구름은 흩어지고 눈도 그쳤다. 두양이 퇴계에게 주었던 매화는 그 대를 이어 안동의 도산서원에 그대로 피고 있다. 어느 날 두양이 안동의 퇴계에게 난초를 보냈다. 단양에서 두양과 함께 기르던 것임을 알아차린 퇴계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 자신이 평소에 마시던 우물물을 손수 길어서 두양에게 보냈다. 이 우물물을 받은 두양은 물을 마시지 못하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퇴계의 건강을 비는 정화수로 소중히 다루었다. 어느 날 이 정화수가 빛깔이 변하는 것을 보고 퇴계가 돌아가셨다고 느낀 두양은 소복 차림으로 단양에서 머나먼 도산서원까지 4일간을 걸어서 돌아가신 님을 배웠다. 한 사람이 죽어서야 두 사람은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퇴계 종가에서는 두양이 묘에 벌초하고 그녀의 넋을 기린다. 퇴계 선생의 파격적인 사랑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지만 그 애달픈 사랑을 잊지는 않는다는 것이 사람의 예인 모양이다. 또한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는 존경하는 님에게는 변치 않는 숭고한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 같다. 모셔온 글 다음. 이 해군성 풀이하면 치마 벗는 소리. 풀해 벗을해 치마군 소리성. 30년을 벽만 쳐다보고 돌을 닦는 스님. 아마 그는 지족선사이었다고 한다. 황진이는 자신의 여자됨의 매력을 시험해보고 싶어서 비오는 어느 날 사찰로 스님을 찾아가 이 깊은 밤 산속에서 갈 데가 없으니 하룻밤 재워달라고 애원한다. 비에 젖은 여인의 모습은 선정적이다. 거기에 남자에게는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가련함이 더해 이런 유혹을 떨치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닐 것이다. 그러나 스님은 너무 담담하게 그러라고 승낙한다. 이미 도의 경지에 있었던 터라 여인과 한방에 있다가 유혹을 해도 파괴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산사의 방에는 희미한 촛불만 타고 있었다. 돌아앉아 벽을 보고 지그시 눈을 감고 있는 이 스님의 등 뒤에서 여인은 조용히 옷을 벗기 시작했다. 해군성, 희미한 어둠 속에서 여인의 치마 벗는 소리만큼 아름다운 소리가 있으랴. 30년 수도승은 이 소리에 한순간 무너지고 만다. 물론 당시 성리학자들이 불교를 폄하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예 시인 묵객들은 해군성을 들려오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선정하고 있다. 조선 효정 때 홍만종의 명액지에 소리의 품격을 따지는데 3. 정철의 달빛을 가리고 지나가는 구름의 소리. 시미수의 단풍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 유성룡의 새벽 잠결에 들리는 아내의 술 거르는 소리. 이정구의 산골 마을 초당에서 도련님의 시 없는 소리로 표현했다. 그러나 단연 으뜸은 오성 이양복의 깊은 골방 그 간밤의 아름다운 여인의 치마 벗는 소리라고 한다. 또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김광균의 시 설야에서 첫눈을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로 비유하고 있다.
깊은 밤에 눈 내리는 소리가 시인에게 마치 어둠 속에서 치마끈을 풀어 치맛자락이 사르르 흘러내릴 때의 신비롭고 매혹적인 소리처럼 들린 것이다. 조선시대에 우연히 어느 벼슬아치의 가상 환송회식에 참석한 정철과 유성룡, 이양복, 심의수 그리고 이정구 등 학문과 지휘가 쟁쟁한 5 대신들이 한창 잔을 돌리면서 흥을 돋우다가 들려오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는 시제를 가지고 시 한 구절씩 읊어 흥을 돋우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자 정철이 먼저 운을 뗐다. 송강정철 청소낭월 누두 아룬성 풀이하면 맑은 밤 밝은 달빛이 누각머리를 비추는데 달빛을 가리고 지나가는 구름소리. 일송 심희수 만산홍수 풍전원수성 풀이하면 온 산 가득 찬 붉은 단풍에 먼 산 동굴 앞을 스쳐서 불어가는 바람소리. 서해 유성룡 효창수여 소조 주적성 풀이하면 새벽창 잠결에 들리는 작은 통에 아내가 술 거르는 소리. 월사 이정구 산간초당 제자 영시성 풀이하면 산골 마을 초당에서 도련님의 시 읊는 소리. 백사 이항복 동방양소 가인 해군성 풀이하면 밤 깊은 방에 아름다운 여인이 치마 벗는 소리. 이날 저녁에 그 자리에 모인 모두는 오성대감 이항복의 사 여인이 치마 벗는 소리가 제일 압권이라고 입을 모으고 칭찬했다. 당대에 내노라 하는 대학자요 문장가요 정사를 좌지우지하는 정치가였지만 그들이 아무리 유학의 괴범에 얽매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 앞에서는 어찌 장삼이사나 무엇이 다르랴. 음란스럽기보다는 그간 정감이 있는 운치로 함부로 흉내내기 어려운 멋으로 다가오지 않는가. 정말 한 시대를 풍미하고도 남기에 촉하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찌해서 선조들의 낭만적인 그림자도 못 쫓아가는가. 카톡에서 모셔온 글. 다음 142일 밤 이야기 후미나자 전일야와는 1. 율곡 2의 유지사와 발효 며느리입니다. 1. 오른편 할인 가격으로 교재를 주문하시고 교재 대금은 택배로 책을 받으신 다음에 입금하세요. 2. 주소, 성명, 전화번호, 책명, 가격을 문자 메시지로 김종호 010-6258-1192로 보내주세요. 답변을 보낼 것임. 3. 교재는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시면 바로 다음날 받으시게 하겠습니다. 토, 일, 공휴일은 수년. 4. 입금 계좌번호는 교재 뒷표지 안쪽에 있어요. 나권 구매는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